안녕하세요. 하이닥이 간다 아나운서 김정은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척추 질환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요. 1편에서는 척추관 협착증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강동 경희대학교 병원 김용찬 교수님 모셨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1편 주제는 척추관 협착증입니다. 이 협착증이 허리 디스크랑 증상은 굉장히 유사한데 전혀 다른 질환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세히 좀 소개해 주시죠. 예, 그 두 질환 모두 허리 척추에서 시작된 원인에 의해서 허리, 엉덩이, 그리고 허벅지, 종아리, 심지어 이제 발등이나 발바닥에 이어지는 통증, 그리고 감각의 이상 및 근력 저하를 유발할 수 있는 질환이라는 점에서는 매우 유사합니다. 그러나 두 질환은 분명한 차이점이 있는데요. 먼저 척추관 협착증에 대해서 살펴보면 주로 60대 이상의 고령에서 흔한 질환입니다. 즉 척추를 움직이게 해주는 물렁뼈라고 하는 디스크나 뒤쪽에 있는 후관절 그리고 주위의 많은 인대들이 퇴행성 변화로 마모되거나 두꺼워지면서 척추신경이 통과하는 척추관이 좁아지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증상이 서서히 진행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초기에는 허리 통증이 간헐적으로 반복돼서 쉽게 호전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하지만 척추관이 더 좁아지게 되면 둔부 즉 엉치나 다리 쪽으로 이어지는 심한 저림 증상이라든지 통증이 시작되게 되는 것이죠. 특히 이러한 증상들은 환자가 서 있거나 걸을 때, 즉 허리를 펴고 있는 자세에서 주로 엉덩이나 다리의 불편함이 이제 증가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반대로 이제 허리를 구부리거나 의자에 앉아 쉬거나 눕게 되면 이러한 증상들은 경감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에 반해서 추간판 탈출증은요, 우리 흔히 이제 소위 허리 디스크라고 알고들 계시죠? 이 질환은 비교적 활동이 많은 20대나 30대 젊은 연령에서부터 50대나 60대 장년층까지 고루 분포하고 있습니다. 원인은 갑작스러운 허리 동작으로 추간판이 돌출돼서 척추신경을 압박하게 되는 것인데요. 이것이 척추관 협착증과 큰 차이가 있다는 것은 뒤에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척추관 협착증은 이렇게 신경이 있을 때 360도로 척추관을 막아서 아예 피가 못 통하게 하는 그런 허열 상태를 만드는 것이 척추관 협착증이라고 한다면 추간판 탈출증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정도 척추관에 여유가 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튀어나온 디스크가 신경을 누름으로써 이 신경이 늘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급격하게 증상이 나타나는 것이 큰 차이라고 할 수 있어서 증상도 반대의 형태로 나타납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허리를 구부리거나 앉아있는 경우에 척추관 협착증은 증상이 좋아진다고 말씀드렸죠. 하지만 반대로 추간판 탈출증은요, 허리를 구부리거나 앉아있으면 오히려 신경이 늘어나기 때문에 증상이 심해지게 되고 심지어는 누워있는 자세에서도 증상이 심해지는 경우가 많아서 오히려 허리를 펴주게 되면 증상이 감소되는 그런 반대 현상을 나타나게 됩니다. 하지만 두 질환 모두 심해지는 경우에는 대변과 소변이 스스로 조절되지 않아 저절로 소변을 보거나 소변을 보고 싶어도 나오지 않는 등의 심각한 신경학적 이상이 생기기도 합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경우에는 정확한 진단을 위해서 전문의 진료를 받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 협착증이라는 게 60대 이상 고령에서 굉장히 흔한 질환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최근에는 젊은 층에서도 발병률이 증가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네, 맞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척추관 협착증의 발생의 원인은요, 지속적인 어떤 퇴행성 변화가 주가 되는데 최근에 젊은 층에서 나타납니다. 젊다고 해서 20대나 30대는 아니고요. 40대에서 50대에서도 이제 이런 척추관 협착증이 나타나는데 그 이유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가장 큰 것은 생활의 습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특히 이제 허리를 구부리거나 비트는 자세 또는 허리에 진동이 많이 주어지는 자세가 퇴행성 변화를 일으키는 자세인데요. 과거와 달리 체격은 부모님들의 세대보다는 많이 커졌지만 최근에 젊은 성인들은 신체 활동을 하는 것보다는 의자에 앉아있는 컴퓨터 작업이나
스마트폰을 보는 시간이 길어지고 네. 걷는 활동보다는 장시간 허리에 진동이 주어지는 자동차나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생활을 하기 때문에 이러한 퇴행성 변화가 빨리 그리고 더 심하게 올 수 있다는 것이죠. 네. 더 나아가서는 허리 근육이나 인대에 대해서 운동을 우리가 충분히 해줘야 될 연령대에 그것이 부족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40, 50대에서도 보통은 60대 이상에서 나타나는 척추관 협착증 환자들이 실제로 많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네. 환경의 변화에 따라서 또 일상생활 습관이 달라지다 보니까 젊은 층에서도 발병을 할 수 있군요. 네. 그렇다면 교수님, 이 디스크도 왜 최대한 비수술적 치료를 하려고 선호하잖아요. 아무래도 수술에 대한 부담이 있고 네, 이 그렇습니다. 척추관 협착증도 꼭 수술을 해야만 하는지 궁금해요. 네. 당연히 모든 환자가 수술이 필요한 건 아니죠. 네. 척추신경이 지나가는 척추관이 협착되는 정도, 그리고 환자의 일반적인 개개인의 상태에 따라서 수술 위에 비수술적인 치료에 의해서도 상당히 호전될 수도 있습니다. 네. 최근에는 그런 치료 방법이 많이 개발돼서요. 약물 치료나 물리 치료 외에도 신경 차단술이나 신경 성형술 등 네. 많은 비수술적 치료 방법이 있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치료 방법이 적절하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 문제가 되는데, 이러한 부분들은 역시 이제 전문의와 상의해서 그 환자 개개인의 맞춤 형태의 치료를 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네. 다만 이러한 적극적인 비수술적인 치료를 3개월이나 4개월 이상 했음에도 불구하고 일상생활에 많은 불편이 있는 경우에는 대표적인 정밀 검사죠. 그 MRI라고 해서 MRI를 측정 후에 전문의 상담을 통해서 그 환자에 맞는 적절한 방법의 비수술적인 치료 또는 수술적인 치료가 필요할 수 있겠습니다. 왜 수술적인 치료가 또 중요한 이유는요. 네. 이런 척추관 협착증을 치료하는 데 있어서 적절한 수술적인 치료를 놓치게 되면 수술의 범위가 증가하게 되기도 하고요. 안 해도 될 어떤 어려운 수술을 해야 되는 경우가 종종 일어나기 때문에 네. 또한 적절한 수술적인 치료를 놓쳐서도 안 되겠습니다. 네. 무조건 또 수술을 피해야겠다는 마음으로는 오히려 병을 또 키울 수도 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네. 그렇군요. 잘 알겠습니다. 오늘은 척추관이 좁아져서 발생하는 척추관 협착증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강동 경희대학교병원 김용찬 교수님이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